RPM 고등수학 상 2차 진도인증 테스트 같이 풀이해보자. 1번 자, Z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 초진 시계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Z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Z의 값은 1-i 분의 3 빼기 i니까 뭘 할 거냐 하면은 실수합부터 해줘야 되겠죠. 무슨 실수합? 분모의 실수합. 목적은 분모를 실수로 만드는 게 목적이지. 따라서 1 플러스 i를 양쪽에다 곱할게. 켤레 복소수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가 되겠고, 분자는 3 마이너스 i, 3i니까 얘는 플러스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따라서 이게 4가 되었으니까 2 플러스 i가 되겠다는 거. 되니 식을 조금 쉽게 쓰기 위해서 2를 이항시켜서 z 빼기 2는 i 양쪽 뭐 할 거냐 하면 제곱을 처리할게. 양쪽 제곱하면 z의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는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 버리면 z의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이제 주어진 시의 값을 구하러 들어가 볼게. 보이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요 세 개만 뭐로 z로 묶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z로 묶어 보니까 얘는 뭐가 되었습니까? z의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5가 되었고요. 남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3이 나왔는데, 여기서 z의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5는요 얼마입니까? 0이라서 0으로 날아갔으면은 남는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3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2번 가자. 다음 등식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5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니 요 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숫자로서 해석했을 때 이 숫자 서로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 실수분은 3이고 허수분은 마이너스 2인 숫자이더라. 되니 그래서 난 좌변 좀 정리해 볼게. 좌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플러스 2i의 x를 그대로 쓰고, 요게 문제였잖아. 1 마이너스 2i 분의 2 마이너스 yi.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분모 실수화를 해야 되겠다. 1 플러스 2i 똑같이 곱해내면은 얘는 1 플러스 2i의 x 플러스 5분의 실수부 2 허수부는 뭐가 있겠습니까? 4i 그 다음에 마이너스 yi 그 다음에 끝에 상수항끼리 처리해 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2y의 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서 풀기 시작하면 되겠다. 여기서 x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고 2x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2 플러스 2y까지, 여기서는 플러스 5분의 4 빼기 y 값이 되니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변을 보고 여기가 실수부니까 이게 3이면 되겠고 요게 마이너스 2면 된다라고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나가면 되겠지. 5가 보기 싫으니까 5를 곱하게 되면 양변에 5x 플러스 2 플러스 2y는 15, 5x 플러스 2y는 13, 5를 다시 곱하기 해도 10x, 그 다음에 플러스 4 빼기 y는 마이너스 10. 따라서 10x 빼기
y는 마이너스 14 되니, 자, 계산하기 위해서 x를 소거시키자. 요거 2배 할게. 2배 하면 10x 플러스 4y는 26. 자, 변변 빼야 되겠구나. 자, 여기서 뺄게. 마이너스 10x. 자, 플러스 y가 되겠으니까 5y. 그 다음에 얘는 40. 따라서 y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y는 8이 되겠고요. y가 8이 되면은 x의 값은 요게 마이너스 8.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지. 10x는 마이너스 6. 따라서 10x가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분의 6 되니, 자, 이 상태에서 주어진 c의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이 문제는 뭘 구하는 문제지? 보니까 5x 플러스 y 값. 5x, 이럴 줄 알았으면 2만 나눌걸. 2로 나누면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y. 따라서 얼마 되겠습니까? 5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두 실수 xy에 대해서, 자, 이런 주어진 식이 있을 때 x 플러스 y, 요 좌변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이네. 자, 가보자. 먼저 좌변부터 한번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되겠다. 자, 봐봐봐. 자, 좌변은요, i는 그냥 i라 쓰면 되겠고, 얘는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i 플러스 4 플러스 5i, 그 다음에 6i의 6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 7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7i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게 되겠네. 그 다음에 거듭제곱 4로 나눈 나머지의 형태로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자, 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플러스 49i, 얘는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0까지 있겠네. 일단 총 50개의 숫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이 50개라고 되니,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얘를 분류를 좀 하려고. 어떻게? 자, 실수부와 허수부의 분류를 통해서 문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 i는 여기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플러스 4, 5i,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규칙을 가지고 나갈 거래. 되니, 자, 끝에 가서는 여기서는 플러스 49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50이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파악할 거냐 하면은, 자, 봐봐봐. 자, 2개씩 끊어서 해석을 하니까 전부 다 얼마 되냐 하면은 2가 돼버려. 맞니? 자, 2가 되는데 총 50개의 숫자를 반반 가져갔으니까 25개 있으니까 홀수겠지. 근데 이렇게 2개씩 하면 끝에 한 개, 얘만 남겨져 있을 거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자, 봐봐봐. 2가 총 몇 개 있습니까? 25개가 아니라 24개까지, 24개를 2개씩 짝을 지었을 거니까 몇 개? 12개. 그 다음에 끝에 마이너스 50은 그대로.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어떨까? 얘는 마이너스 2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얘도 25개 있지만 요 앞에서 짝수개씩 해가지고 2개씩 해가지고 짝이 맞춰졌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가 요게 몇 개? 12개 있을 거고요. 끝에는 남아있을 거라고. 49i로서 되니, 자, 그래서 계산만 하자. 요건 24가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4 플러스 25i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되니, 자, 그래서 요게 x고 요게 y가 되겠네.
됐니?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주어진 C의 값은 뭐가 되는 거지? x 플러스 y로서 얘는 마이너스 26 플러스 25로서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알파가 1 플러스 i, 베타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i일 때, 자, 주어진 C의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대입할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진 C를 간단히 바꿔놓고 마지막에 대응해서 문제 풀 문제입니다. 자, 먼저 주어진 C를 간단히 한번 해볼게. 자, 어떤 생각을 하고 더 할 거냐면 이렇게 묶을게. 이렇게 묶을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먼저 여기서는 알파 바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베타 바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어서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되겠죠. 되니, 자, 여기서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얘들아, 켈리 복소수 바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는 뭐와 같습니까? 뭐와 같으냐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바와 같죠. 되니,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 뭐,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숫자 하나, 그냥 요건 숫자지. 자, 이 숫자와 뭡니까? 그 숫자의 켤레 복소수입니다. 되니 그 곱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의 합이 된다라고 했었다.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면 되겠네.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되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4i입니다. 그래서 실수부 제곱 1, 허수부 제곱 16 더해는 얼마? 17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요런 식의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에 먼저 이것을 대입한 것보다 얘를 좀 간단히 해가지고 넣도록 할게. 자, 그러면 나는 먼저 요 안에 들어갈 얘부터, 그 다음에 얘들 둘이는 서로 무슨 관계? 역수관계 뭐 뒤집어 버리면 되겠다. 되니, 자, 먼저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자, 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모 실수를 하도록 할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2분의. 자, 요거 제곱이죠.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2i 플러스 마이너스 1이구나. 됐지? 자,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다는 거. 됐니? 자, 그럼 역수 값이 될 거라고 했던 요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i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i를 양쪽 분모 분자에 곱해버리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냥 i가 되겠습니다. 됐니? 따라서 이 주어진 C의 값은요. 따라서 요 구하고자 하는 주어진 C의 값은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뭔데? F에 맨 처음에 마이너스 I 플러스 FI를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는 있겠고, 자, 마이너스 I를 이제 여기다가 대응시켜서 해석하도록 해볼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1002승이 되겠고, 플러스, 자, I를 넣게 되면은 FI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의 1002승이 되겠다는 거. 되니, 자, 근데 보시다시피 얘는 우리가 이미 구해왔던 거죠. 어디 있습니까?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는 여기 있다시피 마이너스 I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요 녀석인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그냥 I의 1002승. 1002승은 알다시피 짝수니까 마이너스는 1로 바뀌니까 얘는 I의 1002승으로서 얘랑 값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i의 거듭제곱 4로 난 나머지 형태를 보면 되지. 4로 나눈 나머지 형태가 얼마입니까? 2잖아. 되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되니 따라서 주어진 C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자, P와 A와 0이 이런 음수로서 이런 대수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자, 주어진 C의 값을 나타내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은 뭐 하나밖에 없겠네. 뭐, 얘들아. 자, 루트 B분의 루트 A는 중3 때부터 배웠던 것은 B분의 A가 된다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허수가 들어오니까 뭔데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 요게 붙을 경우가 있더라. 언젠데? 이게 중요하지. 언제 붙느냐. 자, A는 양수이고요. and B는 음수이면은 그게 일어난다라고 배웠다. 되니 요거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 자, 봐봐봐. 자, 맨 먼저 B-A, A-B가 있죠.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A, B가 작죠. 작은 데서 큰 거를 뺐으니까 얘는 음수. 그다음 반대로 바꿔놨으니까 얘는 양수. 음수, 양수. 네, 우리가 원했던 거 맞습니다. 얘는 중3 때 배웠던 것이 아니라 얘는 허수에서 배웠었던 부호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합쳤을 때 뭐가 된다? 부호가 바뀌더라. 되니 자 이제 중3 때 배웠던 걸로 약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약분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1만 되겠다는 거. 되니 자 한 번 더. 얘는 한 번으로 몰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음수지. 자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A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수가 되었고 얘는 음수가 되었다. 요 범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냥 중3 때 배웠던 그대로 쓰겠습니다. 얼마? 약분하면 마이너스 1. 자, 요번 어떻습니까? P가 음수, 양수. 네,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3 때 배웠던 것이 아니라, 자, 바뀌는 거죠. 요 케이스를 적용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자, 나머지는 중3 때 배웠던 걸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되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I 플러스 I, 얘는 마이너스 I.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I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0이 아닌 내실수 A, B, C, D에 대하여 자, 요게 만족하고 요게 만족한다는 것은 자,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뭔데 얘들아? 부호 판단이지. 자, 중3 때는 그냥 곱하면 됐었는데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하는 건 좀 특별하다는 얘기지. 어떻게 부호가 A가 음수이고 and B도 음수. 0은 아니었겠으니까 두 번 뺄게. 자, 얘도 어떻습니까? 중3 때는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됐었는데 뭐가 마이너스가 붙었던 것은 부호가 좀 특별하다는 얘기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C의 값이 음수고 D의 값이 양수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되니 자, 초인식을 간단히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자, 루트의 알맹이 제곱이니까 뭘 붙인다 반드시 절대값 붙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A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절대값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빼기 B 빼기 C에다가 뭘 붙인다? 절대값 붙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플러스 여기서 B 플러스 C이지만 뭐 절대값 붙이는 거 마이너스 절대값 A 빼기 D입니다. 자, 부호 판단하고 가시죠. 자, A는 보시다시피 0보다 작은 음수, B는 음수, C는 음수, B 플러스 C는 B는 음수고요. C도 음수입니다. 음수. A 빼기 D, A는 음수고요. D는 양수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붙였는 양수니까 음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음수. 네, 얘는 다 음수가 되었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A 빼기 D가 되겠네요. 되니 자 정리 좀 해볼게.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없어지면 되겠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없어지면 되겠습니다. 되니 그럼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D밖에 없습니다. 자 8번
두 복소수 z와 오메가에 대하여 다음 보기에 오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되니 자, 기억부터 가볼게. 기억. z 마이너스 오메가에다가 바를 한 거와 z에다 바하고 오메가 바해서 뺀 거와 어떻습니까? 같죠? 얘는 뭐 따질 것도 없는 그냥 당연한 거죠. 되니 자, 제곱해서 실수다. 제곱해서 실수다라고 하면 실수일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i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되니 그래서 발레가 될 수 있어. 뭔데? z에다가 z 제곱해서 실수된다 했으니까 제곱해서 실수된 숫자는 뭡니까? i가 있겠죠. i도 가능합니다. i에다가 i-1. 자, 봐봐봐. 발레를 틀게. z가 i가 된다라고 하면은 z-1의 제곱인 i-1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i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 플러스 1이 되어서 뭐 되는데 마이너스 2i로서 실수가 되지 못합니다. 됐니? 발레가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 됐지?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z는 오메가 바입니다. 그럼 z 대신 다 오메가 바를 쓸게.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얘는 오메가 바 곱하기 오메가. 뭔데? 켤레 복소수의 합과 곱은 아시다시피 실수부 2배, 그 다음에 실수부 제곱, 호수부 제곱의 합이라서 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되니 이것도 당연한 거죠. 되니 자, 9번. 자, 다음 방정식 모든 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경 쓰이는 거 뭔데? 이 부분이죠. 루트. 그 다음에 알맹이 제곱인가 뭘 붙인다? 절대값 붙여서 다시 표현하도록 할게. 자, 이 식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빼기 2는 뭔데? x 마이너스 2라 쓰고 양옆에 뭐 절대값을 붙여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되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이다 보니까 뭘 염두에 두고 구간을 염두에 두고 풀어나가야 되겠죠. 되니 자, 어떤 구간을 염두에 둘 겁니까? 라고 하신다면 자, 0 대기 하는 값 얼만데? 0과 1이죠. 되니 그래서 구간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하나, 둘, 세 개 나오겠습니다. 되니 자, 첫 번째 요 구간부터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구간. 자, x가 0보다 작을 때 바로 쭉 쓸까? 자, 두 번째는 x가 0 이상이고 1 미만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 x가 1 이상일 때. 자, 하나씩 찾아가 볼게. 자, x가 음수가 되면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제곱, 요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x에서 플러스 x가 마이너스 2에 얘는 음수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은 0 3하고 1하고 어디다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근데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은 x가 음수였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1은 커트. 한 번 더. 자,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이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따라서 x의 제곱은 3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은 1점 얼마지? 되니 자, 1을 넘어서게 되면 마이너스든 양수든 1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x 마이너스 1 자, 좀 내려서 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은 0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림 공식 사용할게. 자,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는데, 자, x는 1 이상의 값이니까 요걸 바꿔서 쓸게. x는 1 플러스 루트 2와 또는 x는 1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자, 얘들아 1을 넘겨야 되니까 얘는 안 돼. 됐니? 얘는 1을 넘겼으니까 사용 가능해. 됐나? 따라서 요 방정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요 구간에서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할까? 영장에서 여기서 찾았습니다. 됐니? 이 문제에서 나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따라서 모든 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3과 아까 했던 얼마? 1 플러스 루트 2. 따라서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10번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한 후 다시 X% 인하했더니 처음 가격보다 9% 낮았다. 이때 X의 값을 구해달라. 자, 먼저 기존의 가격을 A라고 시키자. 되니?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하면 식이 이렇게 된다. A에서 X% 인상했다는 것은 1 플러스 얼마만큼? X%만큼. 그 다음에 다시 이 가격을 어떻게 X% 인하 하였더니 결과는 누가 같은데 처음 가격이 9% 낮아졌단다. 됐습니까? 자, 요만 풀면 끝난 거니까 A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얘는 합차 공식 쓰게 되면 1 마이너스 만분의 x의 제곱 1 마이너스 100분의 9. 자, 양쪽에 빼기 1을 해서 없애면 되겠고,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 바꾸면 되겠고, 만을 곱할게. 자, 만 곱하게 되면은 900.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물론 양수해야 되겠지? 따라서 내가 찾고 있는 x의 값은 30. 1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데, 됐니? 자, 그 다음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k가 난 항등식이네. 자, 중근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k에 관한 항등식을 만들도록 할게. 자, 보다시피 뭡니까? 판별식 쓸 거니까 짝수근의 판별식 사용할게. 요 만족하면 되겠죠? 됐니? 자, B'의 제곱 K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 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B. 됐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K제곱 K제곱 날라가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6K 상수항 A제곱 빼기 B는 0. 자, 얘를 어떻게 읽을 건데, 네, K에 관한 항등식으로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요게 뭐 된다? 0 되면 되고, 요게 뭐 된다? 0 되면 된다. 됐니? 따라서 A는 얼마? 3. A가 3이면 9니까 B는 9. 주어진 C의 값은 A 플러스 B니까 따라서 얼마 되겠습니까? 12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자, 다음 2차 방식 두 근을 알파벳으로 할 때 주어진 C의 값을 구해달라고 돼 있다. 되니?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뭔데? 먼저 얘 가지고 쓸 거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에서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 너희들이 사용해야 될 아이디어는 제일 첫 번째 방정식에서의 근의 아이디어지. 되니 방정식에서의 근의 의미 무엇입니까? 넣으면 성립하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는 0 또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2는 0. 그 다음 근과 계수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5 알파 베타의 값은 2. 자, 그래서 추진식을 쓰게 되면 알파의 제곱 여기서 사용하면 되겠구나. 양쪽에 플러스 알파 시키면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있으니까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는 알파겠고 밑에도 마찬가지 양쪽에 플러스 베타를 하면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는 베타가 되겠죠. 되니 따라서 뭐라 쓰겠습니까? 얘는 알파분의 얘는 베타분의 이렇게 되겠죠. 되니 자 그럼 요 값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알파 베타로 통분하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고 좀 내릴까? 얘는 어떻게 되노? 알파 베타 한 번 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자 마지막 대입만 하고 끝낼게. 자 대입하게 되면 2분의 5의 제곱 25 빼기 4로서 2분의 21이 되겠습니다. 추진식의 값은 얼마? 2분의 22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2차 방정식의 두 식은 알파 베타가 절대값의 합이 7을 만족할 때 k의 값을 구해달라고 되겠습니다. 되니 자 여기서 뭐 쓴다라고 하면 두 분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3이고 두 분의 곱인 알파 베타의 값은 k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비교할 것은 요거 얘랑 얘랑 어때? 다르지? 뭐가? 절대값 자체가 7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다르지. 그 말인 즉슨 만약 얘가 마이너스 7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부호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겠고 아니면 7이 된다라고 하면 알파 베타는 양수라고 할 수 있겠지. 되니 근데 아예 7도 아닌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알파 베타가 부호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되니 자 그것을 착안하고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 자 먼저 시켜놓고 갈게. 요 마이너스 3과 7에 의해서 자 우리는 난 이렇게 두고 갈게. 뭐? 자 알파와 베타의 대소관계를 얘기해 놓고 갈게. 난 베타가 크다라고 할게. 되니 아마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베타가 양수라고. 그럼 알파는 얼마 된다? 음수가 되는 거겠지. 되니 그럼 이제 이 식은 바뀌겠죠. 어떻게? 이 부호에 따라서 알파가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양수였으니까 플러스 베타 그게 7이다. 되니 자 요거 변변 더하기 하면 2베타 4 베타는 얼마? 2가 되었죠. 베타가 2가 되면은 알파는 얼마 되었습니까?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죠. 되니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자 뭔데? K값 K값은 알파 베타를 곱했는 값이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다. 14번 자 2차원식 fx는 0이라는 두근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 합과 곱을 주어놓고 새로운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니 자 뭐 많이 했던 거 요게 방정식 근 방정식에서의 근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 뭔데 얘들아 f 알파는 0 그 다음 f 베타는 0 네 방정식 근의 의미는 넣으면 성립이니까 되니 자 여기서 내가 착안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얘들아 이 f라는 거에다가 이 괄호 안에다가 알파의 값을 넣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0 된다. 또는 베타를 넣으면
뭐 된다? 0 된다. 그래서 봐봐. 자, 새로운 2차 방정식 누굽니까? f의 2x 플러스 5는 0이란 2차 방정, 새로운 2차 방정식인데 어떻게? 요 자리에 뭐가? 이 괄호 사이에 있는 요 값이 알파가 되게 하는 이 x의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돼. 그럼 너무 쉽게 풀이지. 왜? 자, 새로운 방정식 근은 그럼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써주면 네, 2x 플러스 5가 알파가 되게 하는 값이 새로운 방식의 근이고요. 한 개 더. 2x 플러스 5가 뭐가 되게 하는? 베타가 되게 하는 x의 값이 새로운 방정식의 근입니다. 자, 그럼 x는? 자, 알파에서 5를 빼고 2를 나눌까? 그럼 여기서도 x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되니, 자, 여기서 원하는 값은 뭡니까? 두근의 곱. 따라서 두근의 곱은 2분의 알파 빼기 5 곱하기 2분의 베타 빼기 5 얘는 4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 자, 요거 대입할게. 4분의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되니 따라서 요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6 따라서 얼마 되겠습니까? 2분의 3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네, 이 문제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자, 개수가 어떻다? A, B, 이 개수가 뭐다? 가장 중요한 거. 실수다. 되니, 그럼 뭔데? 허근이니까 켤레 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바로 끝내자. 자, 한 근이 1 플러스 2i분의 1이다. 그럼 단 한 근은 요거 켤레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켤레는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다? 뭐 분수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2i분의 1이겠죠. 되니 요게 근이야. 되니 켤레근. 자,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나가도록 할게. 자,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가지고 합 구하기는 조금 그렇겠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더 쓸게. 자, 실수화 시켜버리면 제곱 합이니까 5 1 마이너스 2i. 그럼 얘는 5분의 1 플러스 2i 됐죠. 자, 그럼 a는 이렇게 하죠. 자, 두 분의 합은 자, 실수부 2배니까 5분의 2.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얘는 그냥 요거 곱해도 되겠지. 얘는 얼마 되겠습니까? 곱해버리면은 5분의 1 되잖아. 됐지? 자, 개수해서 가자 이제. 요게 마이너스 5분의 a고요. 얘가 5분의 b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 이 문제에서 원하는 주어진 시의 값 a 플러스 b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안 만났으면 좋겠대. 그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된다?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그다음 한 개 더.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정의부터 한번 적어놓고 가자. 자, 2차 함수이기 때문에 K는 절대로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3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놓고 들어갈게. 자, 어떻게 들어갈 거냐 하면은, 자, 요 2차 함수. Y는 K-3의 X의 제곱 플러스
3k의 x 플러스 5와 y는 k의 x-1 빼기 2 뭐다? 요 녀석을 새로운 방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되니 이 방정식이 어떻게 하면 안 만날까요? 라고 하신다면 근이 없으면 되지. 되니 자, 요 2차 방정식이 근이 없으면은 이 두 함수는요 만나지 않습니다. 되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리할게. k-3의 x의 제곱 kx 그럼 마이너스 kx 돼서 플러스 2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요 되니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쓸 거는 뭔데? 한 배씩 d 값이 안 맞나? 0보다 작아. 3 아니다. 적어놨고 같대. 자, 그러면 요거 계산만 하면 되겠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되니 자, 플러스면은 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3k 7k 4k 마이너스 21 그럼 얘는 k제곱 마이너스 먼저 곱해버릴게 4k 빼기 21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담을 아끼고 따라서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21 보다 큰 값이면 된다. 되니 3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네, 이 값 자체가 a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4분의 21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다. 자, 1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나고 있다. 되니 자, P점에 X좌표가 주어져 있고 AB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뭔데? 유리수 되니 유리수 AB란 사실 왜? 자, 봐봐.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Y는 X제곱 빼기 1과 Y는 AX 플러스 B가 뭔데? 만나는 교점에 X좌표 주어져 있지. 그래서 뭘 만들 거다?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겠다. 이 방정식의 근은 뭐다? 교점의 X좌표인 뭐가 된다? 1 플러스 루트 3이 된다. 되니 그 다음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AB 이 새롭게 탄생된 이 2차 방정식의 개수 AB가 어떻게 된다? 유리수여서 전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개수의 2차 방정식이지. 그럼 뭐가 된다? 무리수의 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한 근이 네, 켤레 근을 갖는다. 1 마이너스 루트 3을 갖는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뭔데?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AP 값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좀 정리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 되니 자, 두근의 합 자, 실제로 두근의 합은 2 실제로 두근의 곱은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자, 이제 개수에서 가져올게. 여기는 a 여기는 마이너스 b 빼기 1 따라서 a의 값은 2 b의 값은 1이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주어진 c의 값은 a 플러스 b로서 얼마? 3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자, x가 2 이상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이 16일 때 k의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자. 일단 이 2차 함수를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 어떻게 얘기할 거냐 하면은 2차 계수 음수니까 일단 위로는 볼록 하겠다. 그래서 대충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축방은
x는 마이너스 2a b 자, 그럼 이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자, 의미가 해석이 달라지겠죠. 자, 봐봐. 만약에 2가 여기에 있게 되게 되면은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되니 자, 최대값이 계속 2가 될 겁니다. 맞나? 요 값이 될 겁니다. k가 될 겁니다. 최대값이. 자, 여기서 벗어난 순간 2가 여기 온 순간 최대값은 어디에서 바뀐다? 여기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다. 되니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최대값 되는 곳이 두 곳이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케이스를 나눠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 첫 번째, 자, 여기서부터 갈게. 여기가 2라고 하자. 여기가 2라고 하면은 첫 번째 케이스에 이게. 그럼 누가 큰데? 2가 더 크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이상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되니 그럼 최대값은 어디에서? 여기서 최대값이죠. 되니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 16이라 했으니까 언제? 2 넣었을 때. 자, 2 넣겠습니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k 따라서 4k는 20 k는 얼마? 5. 자,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k는 2보다 작았으면 좋겠는데 k가 5가 되면 안 되니까 커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2가 여기 있을 때 2가 여기 있을 때 2가 여기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 참수라고. 왜? 2의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되니 2보다 큰 데로 가겠다는 거니까. 됐나? 그럼 최대값은 이번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요 꼭 지점에서 최대값. 되니 그래서 자, 두 번째 구간은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대값은 얼마? 16이다. 그래서 얘를 계산할게. 자, k 1대니까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2k의 제곱 k의 제곱은 16 k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4 2 이상의 값이어야 된다 했으니까 되는 값이 여기서는 있죠. 얼마? 4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19번.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움직일 때 다음 몇 차, 4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우린 4차 함수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되니 자, 내가 할 수 있는 해석은 2차 함수인데 뭐가 보인다? 치환식의 거리가 보인다는 거. 되니 자, 치환시켜서 들어가자 하면 그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t라고 시킬게. 되니 자, 그럼 t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또 확인해 줘야 되겠죠. 자, t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축방은 2 되니 자, 요 녀석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3은 2에서 한 칸만 가면 되지만 마이너스 1은 3칸 가야 되죠. 요만큼 있겠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이겠다. t 값은. 되니 자, t 값의 최대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넣는 값이네. 마이너스 1 넣는 값이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1 플러스 4 플러스 1이 얼마 되겠습니까? 6. 얘는 2일 때 4 마이너스 8 플러스 1.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되니 그래서 t의 값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다고. t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6까지 움직이죠. 되니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자. y는 자,
요게 t제곱이 되었고요. 마이너스 2에 요건 조금 다시 해석해야 되겠지. 왜?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x제곱 마이너스 4x는 t 빼기 1입니다. 되니 빼기 1 한 번 더. 다시 정리.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3 되니 자, 요 값을 토대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해석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위로 볼록한 함수이고요. 그 다음 t의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3 그러기 전에 요거부터 쭉방부터 t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4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여기에서 두 칸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엄청 멀리 있겠네. 이렇게 되니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네, 여기서 나오겠고요. 최소값은 네,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자, 먼저 최대값부터 4를 넣게 되면 자, t가 4일 때 4 넣게 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32 빼기 3 따라서 13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36 되니 따라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네 되니 따라서 합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3 2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난 점을 a, x축과 만난 점을 bc라고 했을 때 p점 좌표가 움직이는 동점이래. 자, 어디에서 a에서부터 어디까지 c까지 움직이는 동점이래. 되니 막 뛰어다니고 있는 점이라는 얘기야. 되니 자, 이렇게 되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얘는 어떻게 갈 거냐 하면은 먼저 2차 함수에서의 점진화의 의미. 뭔데 얘들아? P점을 다시금 해석하자. 점진화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까? 넣으면 성립이지. 되니 따라서 x 대신에 a는 넣을 거고 자, 그 다음에 b는 뭐 되겠습니까? 그때 y 값이니까 뭐되노?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 되니 자, 그러면 조진식을 얘기하자. 자, 우리 어떤 식의 최대값, 최소값? a 플러스 b 플러스 3 따라서 a 플러스 네, b 대신에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다시 해서 정리하고 가자. 정리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입니다. 되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데? 범위지. 되니 a에 관한 2차 함수 만들었으니까 a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되겠지. a의 값은 이 p점이 이 빨간색까지의 뭡니까? x좌표 움직임이지. x좌표는 지금 0에서부터 어디까지? c점의 x좌표까지 움직이고 있죠. 자, c점 좌표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c점 찾으려면 어떻게 되는데? 얘들아, x좌표니까 y 대신 0 넣어주면 되겠지. 0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0 넣어서 해석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1하고 2하고 둘 다 마이너스. 한마디로 요게 1이고 요게 2였네. 되니 그러면 a 값은 어디서 여기까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움직여. 되니 자, 그럼 또 끝났네. 뭔데? 얘를 만족하는 2차 함수 그릴게. 축방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죠.
되니 자 그러면 0에서부터 한 칸, 2도 한 칸, 똑같은 높이에 있겠네. 됐나? 자 여기에서 무슨 값? 최대값,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최대값은 얘도 똑같습니다. 이게 쉽지? 0 넣었을 때 값이니까 얼마? 5. 최소값은 1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2 플러스 5인 얼마 되겠습니까? 4가 되겠네.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고자 하는 문제이니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